자, 두 번째 타임 먼저. 밥 먹었어? 네. 네. 저는 좀 먹어줘. 갑니다. 자, 이게 실제로 보면 니네가 뭐가 되는 거야?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이게 실제로 니네가 이걸 보면 수능에서 뭐 볼지. 얘를 뭐 볼 거야 수능은? 물과 물화? 네. 너는 물화는 좀 어려운 길인데 솔직히 말하면 진짜 뭐가 과가 너무 좀 그쪽이어가지고 상관없어. 대학교 가는 게 편한 거 보면 되지. 내가 물리는 보고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가 쉬운 건 없어. 쉬운 건 없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어차피 모의고사를 보든 수능을 보든지 간에 물화생지가 다 어려우니까 나름 다 어려우니까. 근데 올해 같은 경우 수능을 보는 애들이 그게 제일 적어. 화학이 제일 적어. 화학이 제일 좀 지저분하게 나와서 작년에 지저분하게 나와서 뭐 올해는 좀 바뀔지 모르겠어요. 일단 물리가 원래 제일 적었는데 화학이 지금 제일 적어졌어 원래는.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일단 난 수업하는 게 니네가 내신도 내신이겠지만 내신 자체가 문제를 다 어떤 거냐면 모의고사 문제들 변형이거든. 홍익 같은 경우는 O2에서 많이 나와. O2가 무슨 문제? 수능 문제를 갖다 놓은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나올 거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관건인데 그걸 같이 보는 거. 나는 그래도 그걸 위주로 갈 거야. 그러니까 내신도 함께 수능도 같이 가는 걸로 해야 돼. 됐어? 그러니까 지금 내용을 잘 들어주면 됐어? 그럼 세세하게 갈 거니까 알았어? 자, 밑에 보시면 일단 뭐습니까? 자, 물질대에서 동화작용, 이화작용 했지? 그래서 동화작용 같은 경우는 뭐랬어? 저분자 물질을 오분자 물질로 합성한다. 에너지 저장, 흡열 반응이고요. 이화작용은 뭐야? 오분자 물질을 저분자 물질로 분해한다. 에너지 방출, 발열 반응 그렇게 얘기했었죠? 동화작용, 이화작용 예를 들어 그렇게 나왔으니까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밑에 보시면 물질 대사 과정의 예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럼 보시면 거기서 자 우리가 그 그림 보면 어디 있을까? 가를 보는 거야. 증류수하고 효모지. 맞아? 효모라고 하는 거 혹시 알아? 효소는 아니고 효소는 뭐야? 효소하고 효모 완전 다른 거죠. 이스트. 효모는 이스트예요. 다시 말하면 뭐야? 효모라고 하는 미생물 같은 거, 세균 같은 거. 근데 이 효모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얘는 세포 호흡을 할까 안 할까? 하겠지. 그럼 해니까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 세포 호흡을 했으니까 열도 발생이 될 거고 또 뭐 나와? 이산화탄소 나오겠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효모라고 하는 게 뭘 생성할까? 이산화탄소와 열을 발생시킬 거야. 세포 호흡을 하면서. 됐어?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거기 봐. 온도계를 보는 건 뭐야? 온도계. 열이 발생됐니? 그다음에 석회수는 뭘 보는 거야? 석회수의 누구를 통과시키고 그렇지. 석회수의 이산화탄소를 통과시키면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질 거니까. 됐어? 뿌옇게 흐려질 거니까.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와 누가 만나서 석회수가 만나서 뿌옇게 흐려지면 이렇게 확인하는 거지. 즉 우리가 이건 효모가 물질 대사 중에 동화작용이 있다, 이화작용이 있다. 이화작용을 했구나라는 걸 찾아내는 게 요 실험인 거야. 그럼 가는 했을까 안 했을까? 석회수 뿌얘져 안 뿌얘져? 안 뿌얘져. 가는 뿌얘지지 않아요. 왜냐면 가는 두면 줬어. 가는 뭐를 집어넣었어? 증류수라고 보는 거야. 그 다음에 효를 집어넣었대. 나는 누구를 집어넣었대? 포도당수요. 포도당에다가 그다음 누구를 집어넣었대? 효모를 넣었지. 그럼 당연히 여기에 있는 누구는 증류수를 효모가 분해할 수 있어 없어? 왜 없어? 증류수는 물밖에 없잖아. 즉 이건 먹이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건 세포 호흡을 안 하겠지. 세포 호흡을 안 했으니까 온도도 그대로, 석회수도 그대로 이렇게 되겠지. 이해돼?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돼? 세포 호흡을 할까? 먹이가 많으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 온도 상승. 그렇지. 누구?
적해수 이렇게 흐려져요. 됐습니까? 이게 누구야? 나의 경우. 이게 물질 대사를 한다 안 한다라고 보는 거지. 이거 좀 잘 알아두실 거. 이따가 뭐 할 거냐면 화성에서 화성에서 생물체가 있어 없어? 그걸 확인하는 시험으로 할 거야. 물질 대사. 됐어? 자, 그 정도 볼 거고. 아니 화성을 갖고 지금 먼저 얘기해보자. 뒤에 화성을 지금 쓸 게 없으니까 화성을 쓸 게 없으니까 지금 먼저 화성 먼저 씁시다. 자, 화성의 토양에는 생물체가 살까 안 살까? 화성 토양에 생물체가 살까요 안 살까요? 안 나. 어? 뭐라고? 안 나. 왜? 어떻게 알아? 네, 그럴 것 같아. 자 일단 화성 살기 힘들어 왜? 물이 없어. 예를 들면 제가 뭐 물이 없다라고 하면 물이 없는 데서 사는 애들도 있는데 그래? 또 예를 들면 공기가 없는데 공기가 없는 그러니까 호기성 세균이라는 게 있고 현기성 세균이라는 게 있어. 현기성 세균이라고 하는 것들은 산소가 있으면 죽어. 그런 것들도 있는데 거기 생명체가 있을까 없을까? 근데 화성이 좀 애매하겠지 않아요? 애매하게 뭐가 있어? 약간 물에 폭풍 같은 거 있으면 저 대기가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거기에서 밑에 쪽에 모래 폭풍을 하는 땅속 좀 안쪽에는 막 세균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 수도 있잖아. 저희가 나사에 가는 게 아니라 그럼 일단 뭐냐? 내가 이걸 뭐냐면 화성의 토양에 생명체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실험이 있을 거야. 자, 첫 번째, 내가 화성 토양에서 흙을 갖고 옵니다. 화성 토양의 흙이야. 됐어? 화성 토양의 흙인데 내가 여기다가 뭘 집어넣을 거니? 이렇게 처음에 봐봐 여기서 됐어? 처음에 여기서 화성 토양에서 자 CO2인데 C가 13짜리야. 13짜리 탄소라는 거 혹시 알아? 이걸 동위 원소라. 동위 원소. 그러니까 똑같은 원소인데 뭐가 됐어? 다른 거야. 됐어? 그러면 여기에서 빛도 줄 거야. 빛도. 그럼 만약에 이게 동화작용을 하는, 즉 다시 말하면 광합성을 하는 생물체가 있다라면 얘를 했어. 그럼 시간이 충분히 지난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갑니다. 화성토에서 기체를 다 빼내. 그럼 여기는 13짜리 탄소를 갖고 있는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12짜리 탄소를 갖고 있는 이산화탄소가 일단 처음에 있는 거야. 됐어? 그리고 여기서 가열을 해줄 거야. 그럼 가열하면 여기에 만약에 뭐가 있었다? 광합성을 해서 유기물이 있었다. 즉 다시 말하면 녹말이나 이런 게 있었다면 유기물이 있었다면 가열을 하면 타겠지. 연소가 돼서 이렇게 뭐가 될 거야? 이산화탄소가 나올 건데 요걸 여기서 광합성을 이용했으니까 13짜리 이산화탄소가 있어야겠지. 자, 태우기 전에는 13짜리 이산화탄소가 없었어. 이해돼? 진영이 이해되니 진짜? 정확히 봐야 돼. 근데 만약에 여기서 태워서 13짜리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된다면 유기물에서 나온 거잖아. 그러면 유기물에서 나왔다는 얘기 결과적으로 유기물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광합성을 통해서. 맞아? 그럼 화성 토양에 생물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네. 그런데 실제로 실험했더니 이거는 발견이 안 되더래. 동위원소 검출기로 여기에 동위원소 검출기가 있거든. 이 동위원소 검출기로 봤을 때 여기서 13짜리 이산화탄소는 검출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따라서 동화작용을 하는 생물은 없어요. 첫 번째 이해되니? 두 번째 어떤 걸 볼까? 여기서 똑같은 실험을 할 건데 화성 토양이 있어요. 됐죠? 그럼 여기에서 내가 뭘 줄까? 여기다가
양분을 줄 거야. 양분을 줬다는 얘기는 뭘 할까? 생물이 있더라면 이걸 먹겠지. 먹어서 뭐 할까? 세포 호흡을 할 거 아니야. 그럼 세포 호흡을 할 거니까 여기서 시간이 지나면 세포가 이걸 먹고 세포 호흡할 때 산소를 필요로 해야 안 필요해? 필요하죠. 필요하죠. 그럼 뭐가 발생이 될까? 이산화탄소. 그렇지. 그럼 여기서 기체의 조성이 달라지는지를 확인한다. 됐어? 그랬더니 달라진다 안 달라진대? 변화가 없다. 산소가 적어지고 이산화탄소가 많아져야 되잖아. 근데 그러지 않고 똑같대. 그랬더니 이게 뭐야? 여기서 이화작용을 했다 안 했다? 이화작용을 안 했구나. 그럼 당연히 이화작용하는 생물이 없구나라고 찾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적어주실 거 적어주실 때 화성토양에서 알았지? 이거를 물질대사 과정 예로 옆에다가. 그러니까 뭐냐? 이게 물질대사가 생물체의 특징이잖아. 근데 화성토양에 생물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물질대사로 확인하는 거야. 이해돼? 오케이. 선생님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좀 되게 차분하지 않니 오늘? 그러지 진짜 그러지 않니? 천만이라서요. 아니 뭐 오늘은 되게 차분해. 아 밖에 너무 춥더라. 아까 내가 여기 온 게 5시 좀 안 돼서 왔거든. 내가 한번 밖에 산책 갔다 오려고 나갔다가 금방 들어왔어. 너무 추워서. 지금 나가면은 엉덩이 깨져요. 귀가 떨어지겠던데? 바닥이 귀가 미끄러워요. 귀가 너무 추웠더라. 근데 저 아이스크림 반팔 입고 아이스크림 먹는 저 우리 진영이 갑시다. 여기까지 이해돼 얘들아? 네. 자, 그 정도 보신다 생각하니까 쓸 거 쓰시고요. 그다음에 문제가 어떤 형태로 나왔냐면 이거는요. 화성토양 뭐 볼까? 화성토양. 예를 들면 8번 문제 몰래 11페이지 8번 문제 같은 거. 다음은 화성의 생명체 존재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화성 탐사선을 올해 실시한 실험 결과입니다. 됐죠? 자, 화성 토양을 채취하여 그림 같은 실험 정체에 넣었다. 그다음에 방사성 동위원소가 표시되어 있는 유기 영양 물질을 실험 장치에 공급하였다. 3위로 방사능 계측기로 생성되는 물질을 분석했다. 얘들아, 이거는 내가 여기다 적진 않았습니다만 똑같은 내용이야. 봐봐. 뭘 줬대? 양분을 집어넣어. 까봐라. 양분을 집어넣는데 뭘 집어넣었어? 14짜리 14가 아니라 13이냐? 14. 오케이. 14짜리 탄소를 갖고 있는 유기물을 갖다 준 거야. 그럼 얘가 만약에 나와봐. 얘가 이걸 양분을 먹고 이화작용했다라면 여기서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될 건데 14짜리 탄소를 갖고 있는 이산화탄소가 되겠지. 이게 검출돼야 되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방사능 계측기로 검출했더니 발견된다 안 된다? 안 됐다. 라는 얘기는 뭐야? 화성에 생물체가 존재하지 않네. 라는 거지. 밑에 갑니다. 이 실험은 생물의 어떤 특성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가라고 썼어. 이거 동화작용, 이화작용. 분해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가 돼? 이화작용을 하는구나라고 봐야죠. 그래서 어떻게 돼? 토양에 사는 생물은 광합성을 한다. 맞아? 틀려? 아니죠. 여기서 그럼 이 실험은 뭐 한 거야? 광합성을 했다라면 뭐가 있어요? 빛을 줬어야 돼. 빛을 준 다음에 뭘 실험을 해야지. 그래 광합성을 하니 안 하니를 비교할 수 있잖아. 이해돼? 네. 근데 여기는 실험을 빛을 줬다가 아니야. 양분을 준 거잖아. 그러니까 1번은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두 번째 생물은 방사성 동위원소를 합성한다? 아니죠. 3번의 생물은 물이 있어야 생명활동을 유지한다? 물이 있어 없어 여기? 물 없잖아. 4번의 생물은 영양소를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다? 뭐야? 맞아요. 4번이죠. 즉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것들은 영양소를 분해를 해서 뭐 하는 거야? 에너지를 만들어낸 거잖아. 이해되셔요? 오케이. 자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야. 알았어? 다시 한번 볼까?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어디까지 다시 볼 거야? 우리가 첫 번째 7페이지를 얘기하다 말았어. 됐습니까? 그래서 생명현상의 특성 보면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물질 대사, 그 다음에 자극에 대한 반응 말까? 자극에 대한 반응.
생물은 체내 또는 체외의 환경 변화인 자극에 대해 반응한다. 됐어? 자극에 대해서 반응한다. 얘들아, 이게 뭘까? 예를 들어서 나방이라는 거 있잖아. 나방은 어디를 따라가? 빛을 따라가지. 그럼 뭐야? 빛에 반응해서 움직이는 거야. 됐어? 이게 뭐야? 생물이라는. 근데 나무가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뭐 돌멩이나 이런 것들 어떻게 돼? 뭐에 반응해서 움직여? 그런 건 아니잖아. 됐어? 그다음에 항상성 유지라고 됐어. 생물은 체온, 혈압, 혈당량, 삼투압 등 체내 상태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체내 항상성 유지. 생물이라면 이렇다는 얘기죠. 또 뭐 있습니까? 발생과 생장 이런 게 있을까? 다세포 생물은 하나의 수정란이 세포 분열과 분화를 거쳐 개체로 발생한다. 발생한 개체는 세포 분열을 통해 세포 수가 늘어남에 따라 생장합니다. 발생과 생장이라고 하는 것과 유전은 같은 말 다른 말? 봐봐. 발생과 생장. 적응과 진화. 같은 말 다른 말? 다른 말. 다시 말하면 발생과 생장은 수정을 했던 수정란이 한 개체가 됐습니다. 이게 발생이야. 이게 뭐가 돼? 커졌어요. 이게 뭐야? 이게 생장이라고 해. 이해돼? 그럼 수정란은 세포가 몇 개야? 하나지. 발생 과정도 세포가 많아지는 거고 발생해서 생장하는 것도 세포 수가 많아지는 거고. 이해돼요? 근데 얘는 적응과 진화는 뭐야? 적응과 진화는 어떤 환경에 적응을 해. 적응이 누적되다 보면 조금씩 변화되겠지. 그럼 적응의 누적이 곧 누구야? 진화가 되겠지. 됐어? 예를 들어 봐봐. 죽순이라고 들었어. 죽순? 죽순이 뭐야? 그럼 걔네들 같은 경우 자라지. 석순이라고 들어봤어. 석순? 들어봤어? 석순? 먹는 거 아니야 그거? 쩝쩝 대지 마. 다시 말하면 일단 봐. 동굴이 있어. 동굴인데 위에서 석회 동굴이야. 그럼 위에서 물이 똑똑똑 떨어지지. 그럼 떨어지면 이렇게 보드름처럼 만든 것도 있고 밑에서 볼록 올라와 있는 것도 있고 이게 연결된 것도 있어. 그럼 여기서 연결된 건 석주라고 부르고 얘를 석순이라 부르고 이걸 종유석이라고 부르고. 그럼 다시 말하면 종유석과 석순이 커져서 나중에 만난 게 석주거든. 그럼 자 우리가 중요한 건 석순도 자라지. 석순도 자란다. 죽순도 자란다. 둘 다 자라는 거네. 근데 죽순은 생물이라고 그래? 아니라고 그래? 생물이라고 하잖아. 근데 석순은 생물이라고 한다 안 한다? 다르지. 완전 다르지. 됐어? 그러니까 자란다가 생장의 의미가 얘네들은 아닌 거잖아. 이해되세요? 자 그런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근데 또 하나 적응과 진화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있어? 자 사람은 원래 뭐로 걸어 다녔어? 네 발로 걸어 다니는데 이제 뭐야? 두 발로 걸어 다니면서 그 적응한 결과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 오케이. 그 정도 먼저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사람의 치아의 개수이지. 치아의 개수 많아진대 적어진대? 적어진대. 왜냐면 음식들 익혀 먹잖아. 그러니까 치아가 많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이해돼? 사람한테 귀가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인다? 아직도 움직입니다. 다시 말해도 귀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 동이근이라는 게 있어. 동이근. 동이근이라고 하는 것들은 귀로 움직이는 근육이거든. 근데 동물들 같은 경우 귀가 막 움직이지. 근데 사람은 그렇게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잖아. 왜 안 움직여? 그런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적응해서 나중에 이렇게 진화되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공부를 뭐야? 안 하면 머리가 나빠져요. 이게 적응인 거지. 네가 훨씬 잘할 수 있는데 덜하니까. 잘할 수 있잖아. 근데 왜 덜해? 왜 그 먹을 것만 생각하고? 그래서 그렇지. 난 진영이 네가 좋다니까. 다음 페이지 갑니다. 여기서 뭐 있습니까? 이제 8페이지 맨 위에 보면 죽순의 생장이라는 거 있죠. 죽순이 뭐야? 방금 얘기했던 거. 그럼 얘는 생장이니까 생물이야, 생물이 아니야? 생물이죠. 종유속은 뭘까? 생장이 생장이 아니야? 아니죠. 단순하게 이건 봐. 이건 쌓인 거야. 그래서
단순히 외부로부터 물질이 첨가되어 물질의 양이 증가하는 것이며 세포 분열에 의한 생장이 아닙니다. 고드름 생장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드름이 자라는 것은 액체 상태에서 고체 상태로의 상태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까지 보시는 거죠. 그다음 생식과 유전이거든. 생식과 유전은 생물은 생식을 통해 자손을 만들고 이를 통해 부모는 자손에게 유전 형질을 물려주어 자손은 부모를 닮게 되고 종족을 유지하게 됩니다. 됐습니까? 이게 뭐라고? 이게 생식과 유전. 됐습니까? 그다음에 적응과 진화, 환경 조건에 따라 생물의 형태, 기능, 생활 습성이 변하고 이런 변화가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유전자가 다양하게 변화돼서 새로운 종이 나타난다. 얘들아, 선인장에 가시 있잖아. 얘는 원래 뭐였어? 잎이 너무 물이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쪼그라들어서 이렇게 변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럼 최대한 뭘 억제하기 위해서 증산작용. 그래서 증산작용이라고 그래. 물이 빠져나가는 거. 그럼 증산작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한다. 이해되니? 그럼 또 뭐 있습니까? 핀칫의 부리 같은 경우도 먹이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적응과 진화가 되는 거. 됐습니까? 근데 얘들아,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건 어떤 형태로 나올까? 어떤 현상을 주고요. 이건 누구에 대한 특징, 어떤 생물의 특징이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어. 예를 들면 봐봐. 내가 지금 뭐를 할까? 아니다. 문제를 한번 보자.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예를 들면 5번 문제부터 5번 문제. 11페이지 5번 문제 찾았어? 11페이지 5번 문제 찾았어? 네. 풀어봐. 여러 가지 생명 현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가는 물을 많이 마시면 오줌의 양이 증가된다. 해바라기는 한낮에 잎에서 물을 증발시킨다. 맑고 따뜻한 날 얕은 호수에 사는 수초를 관찰하면 잎에 독립방을 맺혀있다. 어떤 현상들이지. 이런 현상들이 누구와 관련돼 있니를 보는 거야. 물어보는 거야. 이 특징, 이 현상들은 어떤 생물의 특징과 관련돼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야. 이해되세요? 지금 니네 이렇게 보면 빨리빨리 진도 나올 수 있겠구나. 빨리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는 게 중요해. 다음 주에는 2단원 거를 나올 거야. 이게 1단원이야. 이게 끝이야. 1단원 거. 간단하지? 항상성이 뭐예요? 항상성.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 외부 환경이 변해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 예를 들어 봐봐. 네가 물을 많이 먹으면 오줌을 싸지. 네. 왜 싸? 많이 먹어요. 많이 먹었다는 얘기 네 몸에 갖고 있는 물의 양보다 많은 거잖아. 버려야지. 밖에 나가면 추워 안 추워? 추워. 근데 어떻게 할 거야? 체온이 내려가. 내려. 체온 내려간다고? 아 올라. 올라간다고? 아 내려. 밖에 나가는데 왜 내려가? 왜 올라가? 체온은 똑같지. 근데 왜 그걸 몸을 떨어 추우면 왜 떨어? 체온이 안 내려가려고 떠는 거지. 체온 유지하려고. 이런 것들이 뭐야? 방금 얘기했던 항상성이라고 불러. 됐어? 또 궁금한 거 질문하세요. 그럼 설명하고 갈 겁니다. 세훈아, 요거 이해됐어? 어려운 거 없지 여기까지는 솔직히? 오케이. 유현이라고 했나? 유현이 어려운 거 없지? 턱이 좀 아파? 아니 몸이 좀 아픈데 뭐 움직여야 돼 그러면 다시 시작하고. 찜프도 하냐고. 네, 완지가 없어. 답안지 없이 다음 주에 갖다 줄 거니까. 근데 숙제 아니에요? 숙제야. 아 그래. 니네 오늘 와서 그럼 그거 했어? 위에서 그 자습했어? 훌륭해. 그럼 오늘은 그거라며. 자율이라며. 이유를. 토요일이 자율이고 아, 니는 이유리 그냥 하는 거야? 토요일에는 영어 정규 수업 있다가 클리닉하고 뒤에 과제 시간 있다가 오늘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고1들은 오늘이 자율로 하는 거래. 아, 그건 좀 바뀌었구나. 그렇지. 조교쌤들이 좀 무서워? 조교쌤이요? 저 조교쌤 앞집에 살아요. 그래서 맨날 마주쳐요. 그래, 조교쌤 앞에다. 아, 지금 조교쌤? 저번에 엘리베이터 같이 탔어요. 조교쌤들 뭐 여럿이잖아. 원래 세 분인가 계신데 한 분, 두 분이 원래 알던 분이고 한 분이 좀 처음 보는 분. 안 무서워? 그래서? 무섭잖아.
우습해라. 우습냐? 저 나도 우습게 보니까 저. 아, 네. 그러네. 자 일단 5번에 갑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기억. 가와 나는 항상성 유지에 해당됩니다. 가는 항상성 유지지. 나는 어떻게 돼? 한낮에 잎에서 물을 증발시킨다. 뭐 하려고 그래? 아니 왜 하는 거지? 식물도 낮에 잎에서 물을 증발시킨다는 얘기는 증산작용이야. 증산작용의 원인이 뭘까? 한낮이라는 얘기는 뜨겁지. 뜨거우면 얘가 죽어 살아. 죽어요. 그래서 온도를 낮추려고. 우리가 땀 흘리는 거 똑같은 거야. 증산작용. 그러니까 얘도 뭐 항상성이 되는 거지. 그럼 기억 맞는 얘기지. 네. 이해돼? 두 번째 뒤에 갑니다. 나는 식물 체 온도 상승 줄여준다. 맞아 틀려? 맞아. 맞죠? 디귿 갑니다. 다는 물질 대사 중 이화 작용에 의해 나타난 결과입니다. 맞아요? 뭐가 완 동화적. 동화적용 뭐 했습니까? 광합성이죠. 광합성을 한 거야. 햇빛이 들어가서 뭐 했어? 광합성을 해서 산소가 뽀글뽀글 올라오겠지. 그래서 얘는 동화작용이야. 완전 광합성이 합성. 이산화탄소 이런 거예요. 산소가 자, 저거 어떡하지? 나 잘 가르쳐야지. 자, 네.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해서 아, 빛이 들어가죠. 맞다. 그래서 어떻게 돼? 포도당이랑 포도당을 만들고요. 산소를 만들죠. 됐어요? 여기서 6 이렇게 만들어지죠. 됐어요? 산소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만약에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면 광합성을 우리는 다 줍니다. 아, 네. 됐죠? 응? 산소를 쓰고 이산화탄소를 버린다는 얘기는 우리는 또 다 죽을 수도 있잖아. 됐어요? 됐습니까? 다시 앞으로 갑시다. 자, 우리가 지금 방금 얘기했던 거 어디까지 얘기했냐? 첫 번째 1단은 거의 끝나가는데, 자, 정과 진화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누구에 관련된 거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게 생물이야? 네. 아니죠. 움직이는 게 생물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지. 예를 들어 봐봐. 강아지가 있지. 아, 고양이라고 생각해. 고양이가 있습니다. 고양이가 있어요. 요즘은 안 그럴까? 근데 고양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장난감 고양이가 있습니다. 개가 있고요. 장난감 개가 있습니다. 로봇개라는 거 있잖아. 우리나라 말고 일본 같은 경우 로봇개가 좀 발달돼 있거든. 왜 발달됐냐? 심리치를 쓰잖아. 심리치를 쓰는 것도 이거 두 번째 뭐냐면 일단 노인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개를 키우는 것보다 좀 어떻게 보면 좀 편리하다라고 말하는 건 좀 그렇겠는데 개를 키우는 것보다 더 편하고 그다음에 뭐야? 똥 치우지 않고 하니까 밥 주지 않아도 되니까. 근데 걔네들이 어떻게 돼? 와서 기분 맞춰가지고 이것저것 한대. 개보다는 좀 안 되겠지만 별의별 거 다 한대. 그래서 개를 키우는 로봇이 좀 발달됐다고 하거든. 근데 로봇은 생물이야 생물이 아니야. 엉이잖아. 개처럼 짖는데 개처럼 가서 꼬리 흔드는데 뭐 근데 그거 다른 건 뭐야? 생물하고 약간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지. 됐습니까? 또 밑에 갑니다.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 이제 바이러스를 볼 건데 바이러스는 생물이야 생물이 아니야? 아니에요. 바이러스. 맞는데요? 맞아요. 아닌데요? 둘 다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얘는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형이라고 해요. 중간형. 생물이기도 해요. 무생물이기도 해요. 다시 말하면 생물의 특성과 무생물의 특성 둘 다 갖고 있습니다라고 해요. 다시 한번 뭐라고? 생물의 특성과 무생물의 특성 둘 다 갖고 있습니다가 뭐야? 방금 얘기했던 누구? 바이러스. 됐죠? 바이러스 밑에 가면 나고 있습니까? 무생물적인 성질도 갖고 있고 생물의 특성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형이라고 불러요. 단백질 껍질 속에 핵산을 갖고 있으므로 세포 구조라고 하십니다. 출중처럼 단백질 껍질 속에 꼬만 줄쳐놓고 두 번째 세포 구조라고 하지 않습니다. 됐어? 세포 구조라고 하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밑에 보면 생물적 특징 유전 물질 존재합니다. 숙주세포 내에서 물질 대사를 할 수 있고요. 자기 증식, 돌연변이 생성,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과 진화 이게 생물적 특성이에요. 얘들아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거 있지.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떻게 계속 변이가 생긴다 그러지. 변이가 생겼다는 얘기는 뭐야? 적응한 결과 진화가 된 거야. 이게 돌연변이 이런 것들도 적응한 결과 진화가 된 거. 이런 것들이지. 그러니까 생물적 특성 갖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다음에 거기서 뭐야? 핵산이라는 걸 갖고 있지. 유전물질이 핵산이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자 바이러스를 보면 첫 번째
DNA 바이러스와 RNA 바이러스로 일단 나눠집니다. 됐어? 그러니까 핵산을 즉 유전 물질을 DNA로 갖고 있는 애가 있고 RNA로 갖고 있는 게 있어. 그러니까 DNA만 갖고요, RNA만 갖습니다. 사람은 뭘 가져? DNA와 RNA 둘 다 갖고 있지. 하지만 얘는 DNA만 혹은 RNA만 갖습니다. 이해되세요? 자, 두 번째. 이렇게 돼 있어. 동물 바이러스, 식물 바이러스. 이게 뭘까? 동물 세포에 감염될 수 있는 바이러스, 식물 세포에 감염될 수 있는 바이러스. 됐어요? 다시 동물 세포 바이러스, 식물 세포 바이러스. 그럼 일단 어떻게 돼? 동물 세포 바이러스라는 얘기는 동물 세포에서만 감염이 되는 거야. 식물 세포는 식물 세포에서만 감염이 되는 거지. 예를 들면 TMV라는 게 있어. TMV가 뭘까요? 타바코 모자이크 바이러스 그렇게. 담뱃잎 모자이크 바이러스라고 하거든. 그럼 담뱃잎, 담배 있지, 담배. 진영아 담배 있지, 담배 있어? 없지, 당연히 없겠지. 근데 이 담뱃잎을 보면 식물인 거잖아. 얘를 말려서 잘라서 담배를 만드는 거야. 그러면 그 담배에 이게 걸리면 모자이크처럼 이상해져. 그러니까 이걸 못 쓰는 거지. 근데 얘는 누구만 걸려? 식물. 식물한테. 그다음에 이게 뭐야? 희부라고 얘기를 해. 네. 후천성 면역 결핍증.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에이즈라고 하는 거지. 에이즈 바이러스니까 희부라고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휴먼 면역, 그러니까 인간 면역 바이러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 누구한테만 관련? 인간한테 걸린다. 동물성 바이러스지. 근데 우리가 봐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는 DNA 바이러스래, RNA 바이러스래. 기억나? RNA 바이러스. 코로나는 뭐라고? RNA 바이러스. 됐어? 이런 것처럼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되셔요? 자, 그다음 밑에 봅니다. 무생물적 특성이야. 세포막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다음에 효소가 없어. 스스로 물질 대사를 안 합니다. 얘 효소가 있다 없다? 없죠. 효소가 없다는 얘기 뭐니까? 밖에서 생물체 밖에서는 물질 대사를 못해요. 그러니까 거기다 쓸 거야. 효소가 없어. 스스로 물질 대사 못한다는 얘기 거기다 적을 거야. 뭐야? 생체 밖에서는 물질 대사를 못합니다. 됐어요? 생체 밖에서 물질 대사 못합니다. 됐어요? 그다음에 바이러스는 독립적으로 물질 대사를 하지 못하고 숙주세포가 있어야 하므로 지구상에서 최초의 생명체는 될 수가 없어요. 됐죠? 또 하나 더. 자, 이렇게 세포가 있다라고 하자. 그럼 어떻게 여기에서 바이러스가 올 거야? 그럼 바이러스 보면 거기 옆에 보여? 박테리오파지라는 거 보여? 그림 뭐야? 박테리오파지? 그럼 박테리오파지가 이렇게 생겼어. 그럼 어떻게 돼? 얘가 착륙을 해서 착륙을 이렇게 됐어? 그럼 그 다음에 여기서 뭐만 들어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거기 나와 있는 DNA만 들어가. DNA. 껍데기는 버리는 거야. 그럼 얘네들이 어때? 이 DNA를 세균의 혹은 세포의 효소를 이용해서 증식하는 거야. 직걸로 하는 게 아니라 증식. 이용해서 세균의 효소를 이용해서 증식하는 거야. 됐어? 다시 한번 세균의 효소를 이용해서 증식했습니다. 그러니까 늘어나겠지. 그래서 DNA가 늘어지면 이 정도가 되면 그때 이거 파괴시켜 탁 나가버리는 거지. 일단 들어왔다가 그러니까 세포를 죽여버리고 나가버리는 거야. 됐어? 그래서 실제로 요들 같은 경우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세균 감염됐을 때 질병을 치료하는 치료제로 쓰기도 해. 그런 것들도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동물 바이러스, 식물 바이러스 했지. 그럼 세균 바이러스도 있어? 세균한테만 걸리는 애들도 있다. 그런 것들도 있다는 얘기야. 뭐 자세히 그것까지 나오지 않는데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시간이 애매하네. 시간이 애매한데 자 일단 그거 봅시다. 일단 어떤 걸 거냐? 뒷페이지 9페이지 있죠? 9페이지 문제 좀 풀어봅시다. 암기 확인 문제라고 했을 겁니다. 자 1번부터 10번까지 있습니다. 기억
물질 대사 니은 항상성 유지 디귿은 자극에 대한 반응 리을 정과 지나 미음 유전. 해보세요 빨리. 그 조교수님한테 물어봐야겠다. 집이 어디예요? 제발요. 그럼 가서 뭐지 그거 해야지. 그쪽 가서 예인이 불러야지. 야 나와 불러야지. 그럼 고양이랑 같이 나오는 거 아니야? 고양이가 안 그래도 요즘에 계속 같이 엘리베이터 타려고 해서 왜? 맨날 말리고 있어요. 걔 산책 원래 안 나오는데 고양이들. 근데 계속 따라 나와가지고 방법을 하나 개발했거든요. 뭐. 현관에 사료통을 두고 밖에 나와서 집 안쪽으로 사료를 던지면 걔가 백발백중으로 다시 들어가요. 귀엽죠? 고양이는 영역 동물이기 때문에 웬만큼 돌아다니진 않거든요. 자기도 그걸 아는데 그냥 문이 열리면 신기해서 따라와요. 아. 예인이 이거 끝나고 난 잠깐 보고 가. 너는 선택한 게 그 생명하고 뭐였다? 화학했다 그랬지? 분명하고 집. 지구? 화학은 안 했고 두 개 있어? 확실해요. 잘했어. 그럼 지구는 뭐 어떻게 공부했는지 나하고 잠깐 얘기해보면 낫지? 위에서 그 뭐지 그거 할 때 자습할 때 뭐지 그 EBS나 그런 거 볼 수 있어? 컴퓨터 빌리면 볼 수 있어요. 그냥 집에서 봐도 돼. 그런 것도 이제 보는 거를 좀 추천을 좀 나는 해서 그 방학 기간이 좀 시간이 많잖아. 그걸 좀 보는 거 좀 얘기하다. 11번까지 이제 먼저 푸셔야 돼요. 첫 번째 거 그거 설명 같이 하고 갈게요. 교재는 다음 주 만들어다 드릴 거고요. 네. 볼링공을 보온병 준다는 게 보온병 안에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불린 공을 보온병에 두면 주변으로 그러니까 보온병에 둔다라고 하는 게 그냥 통에 넣었다는 얘기죠. 불린 공이라는 얘기는 뭐였던 얘기야? 놀수. 얘가 삶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마른 콩은 얘는 물질 대사를 못 하겠지. 근데 어디에 넣었어? 불렸다라는 게 물질 대사를 막 할 거라고.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겠지. 1번에 보면 집신벌레 빛을 비추면 빛을 향해 이동한다고 썼지. 이건 뭐 자극에 대한 반응이에요. 됐습니다. 이거 자극에 대한 반응이에요. 됐어요? 두 번째, 불린 콩을 보온병에 넣어주면 주변 온도가 상승한다. 이건 누구야? 물질 대사가 되겠죠. 3번에 갑니다. 북극여우는 사막여우보다 몸집이 크고 몸집이 위에 말단물을 작습니다고요? 정과 진하고요. 마라톤 선수는 마라톤 경기 전 고탄수화물 식사를 통해 글리코젠 합성을 촉진하여 체내 글리코젠 함량을 최대한 높인다. 이거 뭐한 겁니까? 물질 대사를 얘기를 하겠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이해돼요? 왜냐면 일단 뭐야? 고에너지. 즉 우리가 마라톤 선수들은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잖아. 그러려면 어떻게 내 몸에 에너지를 저장시켜놔야 돼. 그래서 하는 거예요. 5번 입안에서 아밀레이스의 녹물이 몇 대로 분해된다? 물질 대사죠. 자, 분모가 혈액계 모두 O형이면 자손도 O형이다. 유전이고요. 같은 종인 식물피는 토양의 수분 함량이 충분한 지역보다 건조한 지역에 더 뿌리가 길다. 적응과 진하고요. 1시간 동안 달리기를 하고 나면 온몸에서 땀이 나고 많은 물을 마시게 된다. 물질 대사. 이건 항상성 되죠. 물질 대사라는 것도 항상성. 우리 몸이 빠져나갔으니까. 됐어? 그다음에 못하는 거 내가 알아서 하세요. 그냥 보세요. 그냥 일단 내가 뭐 다 치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선인장의 잎은 가시로 변해. 라고 쓰니까 뭐야?
저온가치라가 될 거고요. 효모죠. 포도당이 풀어서 알코올이 만들어진다. 이건 물질 대사죠. 11번 항생제가 사용되면서 항생제 내성을 갖는 색이 나타났다. 저온가치만 그렇게 되죠. 됐습니까? 이게 누구의 방금 얘기했던 이 내용이고요. 첫날은 뭐 간단하게 이렇게 지금 보시면 돼요. 다음 주부터 조금 더 많이 가시면 될 거고 숙제는 요거 보시면 돼요. 지금 몇 시야 정확하게? 40 6분이 46분이니까 일단 그 정도 보시고요.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내용 볼거 보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주에 교재가 나올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되겠고 지금은 또 뭐 설명할 거 지금 여태까지 수업했던 거 좀 어려운 거 포인트 버리지 마시고 다음 주에 왔을 때 옮겨 적으셔야 돼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탄수화물이 필요해서 탄수화물 그러니까 고탄수화물 식사하는 거 그거는 항상성 유지를 안 해요. 항상성 유지는 얘를 내가 늘려버리잖아. 원래 상태를 유지하려는 게 아니라 늘려버린 거야. 에너지 만들기 위해서 연료를 미리 넣는 거야. 탄수화물이 에너지가 부족해서 먹는 게 아니라 부족해서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에너지를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미리 먹어주는 거야. 방금 가야 돼? 이해돼? 오케이. 그런가? 자 이제 이거 문제를 째야 좀 되나? 봅시다. 물이 어디서요? 여기서 끝났어요. 여기서 둘다 응 여기서 둘 다 할 겁니다.